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소설에서 서술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시점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작품에서 서술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설을 읽을 때 작가 대신 이야기를 전하는 목소리를 서술자라고 합니다.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지, 즉 작품 안에서 말하는지, 아니면 밖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입장인지, 또 서술자의 태도가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 시점이라고 부른다는 점을 배울 예정입니다. 또한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에서 서술자가 이야기에 개입하거나 편집자적 논평을 남기는 예시를 살펴보며 문어체와 구어체의 특징까지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체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서술자란 무엇인지 짚어볼게요. 서술자는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시로 치면 화자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소설은 서술자 없이는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점이란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를 합쳐 부르는 개념입니다. 작품 속 인물 중 하나가 서술자로 등장한다면 작품 안에 있는 것이고, 외부에서 인물들을 지켜보는 시기라면 작품 밖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까지 속속들이 말해주면 주관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여주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점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작품 안에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나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므로 매우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너무 슬프다. 처럼 나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여기서도 작품 안에 나가 있긴 하지만 그 나는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가 다른 인물을 관찰하고 사건을 서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따로 있고 나는 그 인물을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인을 묘사할 때는 비교적 객관적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의 감정을 말할 때는 주관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시로 나는 그가 몹시 슬퍼 보인다고 생각했다. 라고 서술하는 식입니다. 다음은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서 인물의 행동, 대사, 배경 같은 겉모습만 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인물의 속마음이나 감정은 직접 말해주지 않으므로 객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잠시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와 같이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 경우 서술자는 역시 작품 밖에 있지만 모든 인물의 심리를 사사치 꿰뚫어보고 그것을 독자에게 알려줍니다. 속마음과 미묘한 감정까지 전달하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속으로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겉으론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처럼 인물 내면을 상세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점과 거리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술자와 인물, 그리고 독자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감이 있는데 서술자가 얼마나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얼마나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거리감이 달라집니다.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를 예로 들어 볼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인물의 속내까지 다 알면 서술자와 인물 사이가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겉모습만 보여주면 서술자와 인물 사이가 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자와 서술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독자와 서술자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만 정보를 많이 숨기면 독자 입장에서는 서술자가 불친절하게 느껴져 거리감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독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전부 친절히 알려주면 독자는 인물을 쉽게 이해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려서 오히려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술자가 거의 말해주지 않으면 독자는 인물의 속마음을 추리하고 상상하느라 오히려 인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도 있죠. 정리해보면
서술자의 서술 방식에 따라 독자와 인물의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서술자의 직접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전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법인데요. 서술자가 직접 사건에 대해 평가하거나 독자에게 말을 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서술자 직접 개입이란 예를 들어 보라 이 인물이 얼마나 가련한지. 처럼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드러내며 독자와 직접 소통하는 형태입니다. 편집자적 논평도 비슷한 맥락인데 인물이나 사건을 평가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발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이를 칭찬하래. 같은 문장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작가가 교훈이나 가치 판단을 직접 강조하기 위해 이런 기법을 자주 사용했지요. 현대 소설은 작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서술자를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음으로 문어체와 구어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어체란 글에서만 사용하는 옛 표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왈, 찌라, 가로대처럼 현대 일상회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죠. 반면 구어체는 우리가 평소 말할 때 쓰는 일상적 표현입니다. 현대 소설은 이 구어체를 적극 활용해서 대사나 서술을 보다 자연스럽게 전달하곤 합니다. 이제 실제 작품 예시를 잠깐 보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전상국 작가의 동행이라는 현대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억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사건으로 인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수사하러 온 형사가 억구를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담배를 건네며 하루에 하나씩만 피워라. 라고 말해요. 이 장면은 자살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을 암시하는 상징적 제스처로 볼 수 있죠. 결국 억구가 어떻게 될지는 작품이 열린 결말로 남겨서 독자가 추리하게 만듭니다. 형사나 억구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해설하기보다는 장면을 묘사하는 방식이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인물의 마음을 직접 알려주지 않으니 장면 자체에 집중하고 인물의 속내를 스스로 추측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전 소설 우화인 서동지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동물을 인물처럼 등장시켜 인간 사회를 풍자하는 우화 형태인데 호랑이인 백호상군이 판관이 되어 오소리와 너구리 같은 동물들에게 쥐를 체포하라고 명령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술자가 오소리는 착하고 순박한지라. 너구리는 음흉하더라. 와 같이 등장인물을 직접 평가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서술자,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이 두드러지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독자에게 인물의 성격을 미리 알려주어 이 인물이 어떠한 가치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식이죠. 고전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설에는 반드시 서술자가 존재하며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시점이 네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죠. 그 중에서 인물의 내면을 얼마나 드러내는가가 주관적 객관적 시점을 판별하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거나 편집자적 논평을 자주 사용하는 반면 현대 소설에서는 대체로 서술자를 감추고 독자가 인물을 유추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점을 이해하면 누가 누구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작품 해석을 훨씬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자주 묻는 질문에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술자와 주인공은 항상 같은 사람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나가 서술자이긴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고 3인칭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존재하므로 주인공은 작품 안 인물이고 서술자는 바깥에서 말하는 존재가 됩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인물의 속마음까지 모조리 보여줍니다. 반면 관찰자 시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만을 전해주므로 인물 내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전 소설에서 편집자적 논평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전통적으로 작가가 독자에게 교훈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에 강하게 개입하며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가치 판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상국 작가의 동행, 고전소설 우화인 서동지전, 그리고 문학교과서에 나오는 서술자와 시점 단원을 참고하시면 더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설을 읽을 때는 이 이야기를 누가 어떤 시점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시점과 고전소설의 서술자의 개입 등은 작품 해석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얻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설을 직접 분석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